연끌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내가 대출을 정말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대출 받기 전에 백신을 한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주택 가격과 금리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론적으로 금리와 주택 가격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연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던 분야고요. 네.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금리와 주택 가격만 딱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진다. 근데 그 가정은 금리와 주택 가격 이외의 모든 변수들을 배제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금리라는 용어 자체가 돈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제 돈의 가치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고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부동산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 상품으로 이제 돈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는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건데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비슷할 텐데요. 통화량이나 금리도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하고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뭐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고요. 거시경제적인 이야기를 벗어나서 부동산은 저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금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군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내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단순하게 금리만 가지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은행 대출 금리들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당장 직결적으로 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차가 좀 존재를 하거든요. 대신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수요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개인 차원에서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정금리 대출자랑 변동금리 대출자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테고요.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에는 목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원금을 줄여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대출 원금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시기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 상승폭과 중도 상환 수수료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판단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규 대출자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계금리 스트레스 테스트인데요. 이 방식은 내가 실제로 받는 대출 금리보다 1% 또는 2%포인트를 더 높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나한테 이런 영향이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만큼을 감내할 수 있는 가구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포털 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면은 대출 원리금 계산기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창이 뜰 거예요. 그럼 그 창에서 내가 빌리고자 하는 금액 그리고 금리, 스트레스가 부여된 금리를 또 예를 들어서 3%로 해보시고 또 4%로 해보시고 5%로 해서 경우마다 내가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 함께 계산을 해보시는 거죠. 꼭 어떤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상담을 받지 않아도 이제 본인 스스로 쉽게 말해서 대출 받기 전에 백신을 한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연끌을 또 계획하고 계신 이제 30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거쳐가면 이제 좋겠네요. 연끌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대출을 정말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갑자기 10만 원이 늘었다.
이렇게 하면 괜찮나? 이거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 초년생들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네. 계신 분들이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게 언제쯤 나한테 상환 네, 부담으로 그렇죠. 오는가를 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 기준금리가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변동이 네, 되는 네. 상품이냐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CD 대출,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90일마다 한 번씩 대출 금리가 바뀌게 되고요. 6개월을 기준에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대출 금리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문자 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빠져봐야 아는 거죠. 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대출 기준금리를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시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금리 하락기에는 이제 빨리빨리 하는 게 네. 좋긴 한데 지금 같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시기에는 천천히 하는 게 좋죠. 천천히 네. 이제 네. 최대한 늦게 돌아오는 걸로. 네. 네. 그래서 한동안 금리 하락기를 겪다가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뭐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뭐 연끌을 하시거나 하면서 많이들 대출을 받으시다 보니까 그런데 금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금리를 사실 공부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대출을 받아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대출을 종용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말을 하기가 좀 그렇고요. 네. 금리를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연합회 사이트 가서 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은행 어플들 들어가시면은 대출 상품별로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말 상세하게 나와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인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의 그런 대출에 관한 약정서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계산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효과를 가지고 네. 옵니다. 네. 간접적인 대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공부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